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뉴스 속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오늘 오후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일 1차 회견 이후 불거진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지원단체의 모금 활동에 동원은 되는 등 이용만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회견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터져 나왔다면서 이 문제는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성금, 기부금, 후원금, 지원금 등에 대한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등의 횡령, 유용, 착복 의혹은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밝히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할머니는 어떻게 저따위 뻔뻔한 행동을 해놓고 뭐 때문에 용서를 바라나. 만 가지를 속이고 이용하고 제가 다 말을 못하겠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사람이 받아먹어 등의 표현을 쓰면서 30여 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지난 19일 불쑥 찾아온 것과 관련해서도 안아달라고 해서 안아줬고 그러다 보니 눈물을 쏟은 것뿐인데 이를 두고 용서를 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정말 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당선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특히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 대해서도 사리사욕을 채워서 국회의원 비례대표에 나갔다. 나는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람 즉 윤미향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팽개치고 하는데 어떻게 30년을 함께 했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마음대로 팽개칠 수 있느냐고 섭섭한 감정을 숨김없이 표출했습니다. 윤 당선자가 이 할머니가 비례대표에 당선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그러나 윤 당선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할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사퇴를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특히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정대협이 어떻게 모금 활동을 벌였는지도 소개를 했는데요. 지난 92년도 당시 윤미향이 정대협 간사였는데 그때 5월 29일에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 정년 퇴직하고 돈을 얼마 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금하는 것을 봤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왜 모금하는지 그것도 몰랐다면서 한 번은 따라다니다 보니까 농구 선수들이 농구하는 곳에 가서도 기다리라고 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농구 선수들로부터 돈을 모금해서 받아오는 것을 봤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농구 선수들이 농구를 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 앉아서 돈을 거둔 것을 받아서 나오는 것을 보고 좀 부끄러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돈을 받아온 윤미향 당선인에게 당신은 이제 간사지요. 배가 고픈데 맛있는 것을 좀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돈 없어요. 이렇게 답하면서 사주지를 않았답니다.
그래도 모르고 쭉 30년을 함께 해왔다면서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이런 주장은 윤미향이 왜 돈을 모금하는지 설명한 바도 없으며 얼마를 모아서 어디에 쓰는지도 몰랐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7일 회견 때 밝힌 대로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후원금 모금을 위한 도구로 썼을 뿐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기부금을 쓴 적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밝힌 발언의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또 우리 나이로 16살, 만으로는 14살이라고 합니다. 그때 위안부로 끌려갈 당시의 상황과 대만 가미카제 부대에서 가진 폭행과 고문을 당한 일, 그리고 아시히라 토시코라는 일본 이름을 가졌던 사실까지 또렷이 기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측이 이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 기억의 왜곡 현상이 있다면서 마치 무슨 치매나 걸린 것처럼 말한 내용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1차 회견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지원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변화와 한일 젊은 세대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교육 등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1, 2차 기자회견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 지원, 위안부 문제 해결을 내세운 시민단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한 위안부 할머니들도 대부분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1차로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가 각종 성금, 지원금 등의 횡령, 착봉, 이용 여부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 해결 원칙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이나 무슨 정치적 공작이나 음모가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회견 말미에 늦게까지 산 것이 죄냐,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들한테 내가 이렇게 해결을 왔다고 말하고 빌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윤미향 중심주의 내지 정의연 중심주의가 아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 중심주의가 되도록 조기에 분명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윤미향 당선자 또한 뒤에 앉아서 변명이나 하면서 금배지 달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눈물조차 닦아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속보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